매일 아침 7시, 알람 소리는 어김없이 내 고막을 찢어놓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건 개운함이 아니라 어깨 위에 곰 한 마리가 올라탄 듯한 묵직한 피로감이죠. 15년째입니다. 지긋지긋한 1호선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타인의 땀 냄새와 축축한 외투 사이에서 내 존재를 지워온 시간 말입니다. 내 이름 강민호 석자보다 강 과장이라는 직함이 더 익숙해졌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열차의 종착역은 내 꿈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내일의 출근길일 뿐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저 역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책상을 닫고 부장님의 기분을 살피며 커피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의 대가는 늘어가는 대출 이자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자식들의 학원비 고지서뿐이더군요. 인생은 왜 이리도 눅눅할까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럴 배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겁쟁이였죠. 하지만 우연히 들어간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제 잠자던 욕망을 깨웠습니다. 누구는 테슬라로 집을 샀네. 누구는 이름도 모르는 코인으로 강남 아파트를 들어갔네 하는 무용담들 말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비상금 500만 원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되더군요.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100만 원씩 꽂혀 있는 걸 보는데 그때부터 제 눈엔 회사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욕먹고 버는 돈이 15만 원인데 자고 일어나면 100만 원이 벌린다고. 그때부터는 광기였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미국 주식 실시간 차트를 보고 이름도 생소한 알트코인들의 백서를 뒤졌습니다. 확신이 생기자 집 담보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이른바 풀매수를 때렸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차트 속에서 거대한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회사 화장실 세 번째 칸, 그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 로딩 시간이 억만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나타난 숫자. 보유자산 20억 145만 230원. 숫자 이 뒤에 붙은 수많은 0들이 제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20억. 15년 동안 제가 이 지옥 같은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거래처 갑질을 견디며 번 돈을 다 합쳐도 도저히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5년의 성실한 노동이 단 몇 달의 숫자, 그래프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허탈하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부장도, 저 낡은 파티션도, 먼지 쌓인 서류 뭉치도 다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박 부장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지릅니다. 강 과장, 보고서 숫자가 이게 뭐야? 자네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다녀? 평소 같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렸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독설이 대략 5만 원 정도의 가치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내 계좌에서는 초당 수십만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 그 안에는 제 15년의 마침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모니터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박 부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구두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부장님. 왜? 또 변명하려고? 아니요. 이거 받으시라고요. 박 부장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봉투를 낚아챕니다. 이게 뭔데? 봉투를 열어본 그의 눈이 커집니다. 사직서.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옆팀 김대리가 타이핑을 멈췄고 막내 신입사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봅니다. 강 과장 미쳤어? 지금 나가면 갈 데 있어? 이 불경기에. 갈 데는 없지만 하고 싶은 건 많아서요. 박 부장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서 어디 잘 사나 보자. 너 당장 후회할 거야.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박스 하나에 다 담기더군요.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눈물이 날 만큼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등 뒤로 쏟아지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러움, 걱정, 그리고 시기. 저는 그 시선들을 털어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자 정오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걸어가고 식당가에는 점심을 먹으려는 직장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서 나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곧장 강남의 수입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근처도 가지 못했던 그곳에서 저는 제일 비싼 세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일시불로 바로 가져갈 수 있나요? 딜러의 굽신거리는 허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곧 인격이고 돈이 곧 권력인 세상. 나는 이제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마치 제가 가진 코인들의 그래프처럼 반짝였습니다.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퇴사 후 첫날, 나는 그렇게 20억이라는 신기루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회사 정문을 나선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옥철 환승 구간에서 신발이 벗겨질세라 뛰고 있었을 오전 10시. 이제 저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거실 통창으로 한강을 내려다봅니다. 20억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든든함은 세상 그 어떤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았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가 가격표도 보지 않고 시계를 샀습니다. 매장 직원이 건네는 시원한 탄산수를 마시며 수천만 원짜리 영수증에 사인을 할 때 그 쾌감은 마치 마약 같더군요. 이게 진짜 인생이지.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을까? 박 부장의 고함. 소리 대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외제차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승리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습니다. 매일이 일요일 같을 줄 알았는데 막상 월요일 아침에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묘한 불안감을 주더군요. 친구들은 모두 사무실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을 시간, 저는 강남의 고급 골프 연습장에서 공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옆 타석에 앉은 은퇴한 기업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돌 때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이 화려한 세계의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속감이 사라진 자리에 스며든 건 지독한 권태였습니다. 낮술을 마시고 대낮에 영화를 봐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시 휴대폰을 쥐게 되더군요. 주식 차트와 코인 거래소. 그 붉고 푸른 숫자들의 움직임만이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참으로 간사했습니다. 처음엔 1억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던 마음이 20억을 손에 쥐자마자 더 큰 숫자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억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니지. 요즘 세상에 20억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밖에 안 돼. 50억 아니 100억은 있어야 진짜 부자지. 퇴사할 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고 저는 다시 모니터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15년 차 과장 강민호가 아니라 전업 투자자라는 그럴듯한 명함 뒤에 숨은 도박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바뀐 제 생활 패턴에 당황해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자더니 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차트만 봐?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이거에서 우리 가족 팔자 고쳐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50억 만들어줄 테니까 간섭하지 마.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15년 전 신입사원 시절의 맑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시장은 제 오만을 부추기기라도 하듯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제가 찍어둔 신생 코인이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10배, 100배는 갈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다. 여기서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진짜 대한민국 0.1%가 되는 거야. 저는 남은 현금 10억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심지어 새로 산 수입차까지 담보로 대출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십억의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퇴사할 때 느꼈던 해방감과는 차원이 다른 파멸적인 흥분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가 21억, 23억, 25억으로 올라갈 때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박 부장 같은 인간들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지 못할 경지에 제가 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뉴스 한편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글로벌 자산 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동료 전업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며 현금화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겁쟁이들,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거야. 여기서 버텨야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저는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돛을 내리기는커녕 더 큰 돛을 올렸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마법에 취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여름은 지나가고 있었고 차가운 숫자의 계절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트를 노려보던 어느 새벽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코인의 가격이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초에 1억씩 사라지는 숫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억의 신기루가 걷히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공포는 늘 소리 없이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찾아옵니다. 새벽 3시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홀로 빛나던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피칠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그 코인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긴급 공시가 뜬 겁니다. 1초에 수천만 원씩 제 15년의 인생과 맞바꾼 숫자들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야. 금방 반등할 거야. 세력들이 개미들 털어내려고 장난질하는 거라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모니터를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물타기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은 비상금, 아내 몰래 빼둔 적금, 심지어 아이들 명의로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모두 해지에 하락하는 그래프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도박사들이 흔히 빠지는 본전 생각이라는 덫에 완전히 걸려든 것이죠. 하지만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반등해줘. 눈이 충혈된 채 모니터를 노려봤지만 화면 속 그래프는 제 간절한 기도 따위 비웃듯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요란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알림 담보 비율 유지 실패로 인한 강제 청산 집행. 순간 화면이 하얗게 변하더니 보유 자산 숫자가 000으로 수렴했습니다. 20억이었던 숫자가 1000만 원, 100만 원. 그러다 마침내 완벽한 0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멈춘 게 아니라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화장실 칸에서 느꼈던 그 짜릿한 전율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제 삶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건 카드사와 은행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일시불로 샀다며 동네방네 자랑했던 수입차는 리스 대금을 갚지 못해 압류되었고, 화려했던 강남의 오피스텔 현관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은?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고? 아내의 비명 섞인 통곡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원망보다 더 무서웠던 건 저 스스로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20억을 벌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거울 속에는 초점 없는 눈을 한 패배자 한 명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하지만 그날 저에게 돈은 도는 것이 아니라 썰물처럼 빠져나가 저를 메마른 갯벌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퇴사하며 호기롭게 던졌던 사직서, 박 부장에게 했던 잘난 척,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조롱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시계와 옷들을 중고시장에 내다 팔며 겨우 며칠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한때 20억의 주인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단돈 몇만 원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된 겁니다. 민호 씨,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이야.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무너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화장실에서 20억을 보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 지옥 같은 지하철을 타며 욕을 먹더라도 회사에 남아 있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늘 가장 늦게 도착하는 법이죠. 20억의 신기루가 완전히 거친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의 벽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꿈에서 가장 처참한 악몽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재개발을 앞둔 낡은 빌라의 지하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낮에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이 제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시계와 옷들은 모두 중고시장에 팔려나갔고, 제 손목에는 이제 시장통에서 산 10,000원짜리 전자시계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억을 가졌을 때 저는 제가 가족을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남겨준 건 쫓기듯 이사온 차가운 지하방과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죠. 아내는 식당 주방 일을 나갔고, 저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막노동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사 현장에 나간 날, 제 손은 하루 만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키보드만 두드리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시멘트 가루가 콧속을 파고들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노동의 가치가 이토록 무겁고 쓰라린 것이었나? 점심시간 한바집 구석에 앉아 흙먼지 묻은 손으로 밥을 먹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전 직장 시절 동료들과 투덜대며 먹던 8,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왜 그렇게 눈물나게 그리운 걸까요? 박 부장의 잔소리를 들으며 종이컵에 받아 마시던 그 믹스커피의 달콤함이 왜 이제야 사무치게 생각나는 걸까요? 그때는 그게 지옥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곳이 제가 지켰어야 할 평범하고 소중한 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예전 회사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눌렀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깔끔한 셔츠와 구두를 신은 그 평범한 직장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쫓아 여기까지 온 걸까? 돈 20억은 제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을 뿐이었습니다. 땀 흘려 번 10,000원의 가치를 우습게 여겼던 오만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그 당연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바닥 끝까지 추락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밤마다 지하방 천장의 얼룩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20억이라는 신기루를 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 몸을 움직여본 진짜 돈의 무게를 느끼며 밑바닥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예전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차 과장이라는 타이틀, 20억을 만져봤다는 허세는 다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제 이력서에는 이제 돈에 대한 욕망 대신 다시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채워졌습니다. 20억의 신기루가 거친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숫자의 세계가 아니라 땀과 눈물로 빚어지는 묵직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퇴사한 지 딱 2년 만에 나는 다시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듭을 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예전 직장보다 규모는 훨씬 작고 연봉도 전성기 시절의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경력직 신입으로 재입사하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면접날 내 이력서를 훑어보던 젊은 면접관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더 큰 곳을 노리실 수 있었을 텐데 2년의 공백기 끝에 굳이 저희 같은 작은 회사를 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나는 면접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쓸모를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연봉 숫자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전화벨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끼리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지긋지긋한 소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리들이 이제는 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박 부장처럼 소리를 지르는 상사는 없었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시계를 보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성한 서류 한 장, 내가 보낸 이메일 한 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회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이 신기하게도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한 달 뒤 제 통장에 첫 월급 280만 원이 찍혔습니다. 20억을 벌었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함과는 전혀 다른 묵직한 무게감이었습니다. 그 돈은 숫자로 이루어진 신기루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흘린 땀과 성실함이 빚어낸 진짜 돈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소중한 월급을 찾아 아내에게 꽃다발을 사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치킨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방을 벗어나 마련한 작은 아파트 거실에 모여 앉아 웃으며 저녁을 먹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통장 잔고의 영계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있다는 것을요. 퇴근길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 다리를 건너며 나는 더 이상 휴대폰의 주식 앱을 켜지 않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인생 한 방이라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인생은 한 방의 로또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정직한 시간의 합이라는 것을요. 20억은 내게 큰 교훈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돈은 사람의 인격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인생은 결코 숫자가 아닙니다. 내 주머니엔 이제 20억은 없지만 대신 내일 아침 출근할 사무실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15년 차 과장 강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인간 강민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이 진정한 이 시대의 부자입니다.